지금은 흔한 설탕이 한때 금만큼 귀했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는 커피에도 빵에도 무심코 설탕을 넣습니다. 한 봉지에 몇백 원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설탕이 없는 부엌은 이제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설탕은 전혀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왕과 귀족만 맛볼 수 있던 귀하디 귀한 사치품이었죠. 그리고 이 달콤함 뒤에는 상상하기 힘든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설탕 한 스푼에 담긴 긴 역사를 맛봅니다. 먼저 설탕은 원래 어떤 물건이었을까요? 처음 설탕은 음식이 아니라 귀한 약으로 쓰였습니다. 설탕의 재료인 사탕수수는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자라는 풀입니다. 키가 사람만큼 자라는 굵고 단단한 풀이었죠. 이 줄기를 지식였자면 달콤한 즙이 흘러나옵니다. 오래전 사람들은 이 단맛을 신비로운 약처럼 여겼습니다. 기운이 없을 때 조금씩 먹는 귀한 보약이었던 셈이죠. 몸이 아플 때 약방에서 조금씩 떼어 파는 약재였습니다. 그만큼 설탕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귀한 단맛은 먼 길을 따라 천천히 서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상인들의 손을 수없이 거치며 값은 점점 치솟았죠. 그렇게 유럽에 닿은 설탕은 너무나도 비쌌습니다. 같은 무게의 은과 맞먹을 만큼 값이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설탕은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손님 앞에 설탕을 내놓는 것만으로 가문의 부를 뽐낼 수 있었죠. 설탕으로 정교한 조각상을 만들어 잔치에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으로 시작한 셈입니다. 그럼 이 귀한 설탕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럽은 설탕을 대량으로 얻기 위해 바다 건너 거대한 농장을 세웠습니다. 한번 설탕의 맛을 들인 유럽은 점점 더 많은 설탕을 원했습니다. 귀족의 산치품이 점점 더 많은 이가 찾는 물건이 됐죠. 하지만 춥고 서늘한 유럽에서는 사탕수수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년 내내 더운 바다 건너 섬으로 눈을 돌렸죠. 그 섬들의 기후는 사탕수수에 더없이 잘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드넓은 땅을 밀어내고 끝없는 사탕수수 밭을 일궜습니다. 이제 설탕은 더 이상 약이 아니라 거대한 돈벌이가 됐죠. 문제는 사탕수수 농사가 끔찍하게 고된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사탕수수를 심고 베고 즙을 짜서 끓이는 일이 이어졌죠. 베어낸 사탕수수는 곧바로 짜내지 않으면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장은 한순간도 쉴 틈 없이 돌아가야 했죠. 펄펄 끓는 솥 앞에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뜨거운 김과 단내 속에서 끝없이 즙을 졸여야 했죠. 이 지독한 노동을 누가 다 감당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설탕의 역사 가장 어두운 장이 시작됩니다. 그럼 그 일은 결국 누가 하게 됐을까요? 농장주들은 수백만 명을 강제로 끌고 와 노예로 부렸습니다. 고된 일을 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농장주들은 멀리 다른 대륙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붙잡아 왔습니다. 가족과 고향에서 떼어내 쇠사슬에 묶었죠. 수백만 명이 사슬에 묶인 채 배에 실려 바다를 건넜습니다. 좁고 더러운 배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그곳에서 수많은 이가 목숨을 잃었죠. 몇 주의 항해를 살아남는 것조차 행운이라 할 정도였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을 기다린 건 끝없는 노동과 채찍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쉼없이 사탕수수를 베었습니다. 날카로운 줄기에 베이고 뜨거운 솥에 데워가며 일했죠. 이름도 자유도 빼앗긴 채 그저 도구처럼 취급됐습니다. 병이 들거나 다쳐도 제대로 된 보살핌은 없었죠. 수많은 사람이 자유를 모른 채 그 땅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입에 넣는 단맛은 이런 고통 위에 세워졌습니다. 설탕이 흔해지고 값싸진 만큼 누군가의 자유는 짓밟혔던 겁니다. 그럼 이 잔인한 거래는 세상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설탕과 사람과 상품이 대서양을 잇는 거대한 무역을 만들었습니다. 배들은 세 대륙을 잇는 거대한 삼각형을 그리며 오갔습니다. 먼저 유럽의 물건을 싣고 한 대륙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그 물건을 사람과 맞바꾸었습니다. 붙잡힌 사람들은 다시 농장이 있는 섬으로 실려갔죠. 그리고 그 섬에서 만든 설탕을 유럽으로 실어왔습니다. 배는 어느 구간에서도 빈 채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잔인한 순환 속에서 엄청난 부가 쌓여갔습니다. 설탕으로 번 돈은 새로운 도시와 공장을 세웠습니다. 항구 도시들은 설탕 무역으로 눈부시게 번창했죠. 은행이 커지고 새로운 산업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번영한 여러 나라의 부가 이 단맛에 뿌리를 두고 있죠. 달콤한 설탕 한 알이 세계 경제의 모습을 통째로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의 질서가 이 무역 위에서 자라난 셈입니다. 그럼 이 단맛의 시대는 어떻게 저물었을까요? 오랜 싸움 끝에 마침내 노예제는 무너지고 설탕값도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잔인함에 눈뜬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노예가 된 이들 스스로도 끝없이 자유를 향해 일어섰죠. 여기저기서 자유를 향한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수많은 저항과 봉기가 마침내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오랜 다툼 끝에 노예제는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죠. 한편으로는 기계가 사람의 노동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탕수수 대신 다른 작물에서도 설탕을 얻게 됐죠. 그러면서 설탕값은 거짓말처럼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설탕은 누구나 살 수 있는 흔한 가루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흔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죠. 값이 싸진 그 자리에는 잊혀선 안 될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역사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설탕 한 스푼에는 달콤함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별 생각 없이 설탕을 넣고 젓습니다. 하지만 그 한 스푼에는 긴 이야기가 녹아있죠. 밀림에서 자라던 한 그루의 풀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왕의 식탁을 거쳐 바다를 건넌 이야기죠.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이 그 안에 배어 있습니다. 한 시대의 욕망과 잔인함도 거기 함께 담겨 있죠. 그러니 설탕은 그저 단맛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달콤한 것 뒤에 가장 쓰디쓴 역사가 숨어 있었으니까요. 다음에 커피에 설탕을 넣을 때 잠시 그 무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아는 달콤함은 누군가의 긴 이야기 끝에 있으니까요. 역사를 안다는 건 한 스푼의 설탕도 다르게 보는 일입니다. 그 작은 한 알에 새 대륙과 수백 년이 담겨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처음 설탕은 음식이 아니라 귀한 약으로 쓰였습니다. 유럽은 설탕을 얻기 위해 바다 건너 거대한 농장을 세웠습니다. 농장주들은 수백만 명을 강제로 끌고 와 노예로 부렸죠. 설탕과 사람과 상품이 대서양을 잇는 거대한 무역을 만들었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마침내 노예제는 무너지고 설탕값도 떨어졌습니다. 설탕 한 스푼에는 잊지 말아야 할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맛 속의 역사를 찾는 시간, 한 입의 역사였습니다. 맛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떠오른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